오늘 경기는 이번 대회 16강 경기 중에 가장 재미가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조심스럽게 경기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를 재미없게 만든 원인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재미없었던 원인, 그건 오늘 양팀의 라인업을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먼저 벨기에는 투톱을 사용하면서 양쪽 윙어까지 거의 4명의 공격수를 사용했고요. 2명의 미드필더 중에 1명이 더블라이너면서 총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중 5명이 공격적인 선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을 보고 벨기에가 되게 공격적으로 축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오늘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온 것에 반해 실제 경기는 잉글랜드를 상대하는 슬로바키아처럼 아주 수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수비 라인에선 무리한 빌드업을 하지 않고 가운데 2명의 선수를 보고 롱볼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카쿠가 버텨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게 벨기에의 주된 공격 전개 전술이었고, 오펜다까지 넣어서 투톱을 만든 이유는 루카쿠 혼자면 공을 줄 데가 한 곳밖에 없으니까 아마 오펜다를 넣어서 패널 2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롱볼 자체가 정확도가 높은 전술이 아니죠. 게다가 루카쿠가 살리바에게 등지기 싸움에서 아예 밀려버렸습니다. 루카쿠에게 공이 오는 족족 살리바가 밀어냈고, 결과는 루카쿠의 스탯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루카쿠는 10번의 경합을 했고 그중 단 2번만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지상 볼 경합은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말 그대로 덩치값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아무리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음바페에게 뚫리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음바페는 10번 잘 막아도 한 번 뚫리면 되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계속 수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비유하자면 양손에 칼을 들었는데 칼로 화살을 막는 병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투톱의 단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격수가 2명이다 보니까 더블라이너는 더 수비적으로 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빌드업 할 때도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벨기에의 역습 속도나 파괴력을 많이 늦췄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프랑스가 막 공격을 주구장창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발 명단에 있는 음바페나 튀람 같은 선수는 공간이 있어야 훨씬 더 파괴력이 증가하는 선수들이죠. 하지만 벨기에가 뒤에서 그냥 내려앉아 버리니 생각보다 벨기에 수비 라인을 뚫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중원인 추아메니, 캉테, 라비오 이렇게 3명도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있다기보단 수비 밸런스에 신경을 쓴 조합이라 미드필더에서의 박스 침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공격력도 생각보다 무뎌졌고, 벨기에도 뚫리진 않지만 결정적인 역습도 없었습니다. 오늘 벨기에 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루카쿠 머리 보고 롱킥 넣어주고 공중볼 따는 거 실패하고 벨기에가 수비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단기 토너먼트라 조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극단적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플레이를 하는 벨기에였죠. 오늘 그나마 프랑스의 공격은 오른쪽 쿤데의 오버래핑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쿤데가 가운데 쪽으로 땅볼 크로스, 음바페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하지만 음바페의 0점이 맞춰지지 않았죠. 지금도 거의 후반 막판쯤의 장면인데 쿤데가 음바페에게 또 땅볼 패스를 밀어주지만 음바페가 이번엔 골대를 넘겨버립니다. 프랑스도 슈팅 숫자 자체는 많았지만 정확히 골대로 가는 공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벨기에가 역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벨기에의 역습에서 속도를 늦추게 만드는 선수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카쿠입니다. 자신에게 온 패스를 다시 우리 팀 선수한테 주는데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등지기도 안 되고 연계도 안 되는 루카쿠였고요. 두 번째는 도쿠입니다. 도쿠는 드리블을 할 때와 안 할 때 구분을 잘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습 때는 뭐 덕배나 이런 선수에게 공 빨리 주고 자기는 공 없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른데, 자꾸 자기가 공을 잡고 드립을 치면서 벨기에의 전체적인 역습 속도를 늦췄죠. 루마니아전에선 좋았던 도쿠와 루카쿠인데 오늘은 둘 다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답답하던 와중에 프랑스의 아기자기한 플레이 플러스 행운이 찾아옵니다. 테오가 개인 능력으로 공을 중앙까지 끌고 오고 그리즈만에게 패스, 그리즈만은 바로 열려있는 쿤데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쿤데가 열려있는 캉테에게 밀어주고 캉테는 바로 또 콜로무아니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근데 이 콜로무아니가 공을 잡는 순간에 베르통원의 거리 조절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옆에 파스가 공격수한테 붙어있는 것처럼 등 뒤에 바짝 붙어있다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르통원과 무아니는 거리가 멀었고 무아니가 돌아설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무아니가 잘 돌아서고 슈팅이 빗맞았어요. 그래서 절대 들어갈 골이 아닌데 이게 또 베르통원의 몸에 맞으면서 굴절되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 교체 투입된 무아니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대샹의 용병술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벨기에는 진정한 안티풋볼을 보여줬고 프랑스도 8강까지 가는데 이번 대회 필드골이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그 둘이 만나니 진정한 수면제였죠. 과연 프랑스는 8강에선 필드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